여러분 3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2차 시까지는 개념 요소 알아봤어요. 어, 3차 시에는 시각 요소 한번 볼게요. 시각 요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요소로 형태, 크기, 색채, 질감을 가지며 시각 언어, 조형 언어죠. 글, 뭐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언어로, 그냥 일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각 언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나 이거 진짜 다 아는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시각 요소를 좀 얘기해 볼까요 하면,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나 알아 이건데, 그게 얼마만큼 중요하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첫 주, 본격적인 수업 첫 주니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셔야지. 여러분이 뭐 3학년, 4학년 돼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시각 현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요소로는 빛, 물체, 눈. 어떤 물체에 빛을 받아서 그게 내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인간의 눈은 명암시, 형태시, 운동시를 모두 가졌으며 정밀도 또한 높다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시각 요소는 형태, 크기, 색채, 질감. 시각 현상은 빛, 물체, 눈. 인간의 눈을 통해 명암, 형태, 운동, 색채시가 존재한다. 시각 요소, 이거는 결국 우리가 서피스 디자인을 하는데도 모든 형태가 가진 겉표면이나 질감을 바로 시각 요소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언어 이제 디자인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그 개념 차이를 좀, 우리 이렇게 컨펌을 하거나 얘기할 때 형태, 전체적인 쉐입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형은 쉐입이라고 하고 형태는 폼이라고 그러죠. 표면상에 나타내는 성질로 도형의 윤곽, 이차원, 외곽, 아웃라인. 참 쉐입이 좋아. 전체적인 윤곽이 참 좋아. 이런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 사각형, 원형, 평면적인 거예요. 형태는 3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 육면체, 상자, 뿔, 구 이런 거죠. 요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크기라는 건 뭐 할 말 필요 없죠. 선면 입체가 공간의 간격을 가질 때 크기. 모든 형태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크기가 있죠. 작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아주 작거나. 색채. 색은 빛에서 나오는 광선이 물체에 닿았을 때 반사되고 분해되고 투과되고 굴절 흡수가 되는데, 그때 망막과 시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이 색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는 이유는 바나나가 노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해버려서 반사된 노란색만 인간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걸 인지해서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질감. 질감 참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제품할 때도 어떤 질감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각물을 할 때도 요즘은 예를 들어 종이의 질감, 어떤 걸 되게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선택하느냐, 약간 표면이 거칠거칠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텍스타일, 천에 들어가는 천의 질감, 거기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더라도 또 질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질감 중요하고, 뭐 공간도 마찬가지요. 벽면을 좀 오톨토톨하게 질감이 느껴지도록 질감 중요해요. 형태의 색채와 함께 구성이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라고 나오죠. 촉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로 나뉜다라고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촉각적은 만져져서 느끼는 거, 시각적은 눈으로 보이는 거겠죠. 명도에 의해 밝고 어두운 명도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시각적 거리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시각적 질감, 장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자연적. 촉각적 아까 말한 대로 부드럽고 거칠고 매끄럽고 따뜻하다. 만져졌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 그 질감. 시각적은 보여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질감, 느낌. 차갑고 기계적이느냐 아니면 되게 푸근하고 자연적이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요소로 넘어가는데요. 목적에 의해 시각적 요소가, 앞에서 말한 시각적 요소가 서로 결합되었을 때, 합쳐졌을 때 그 요소들을 서로 연관지어 나타내는 것으로, 방향감이에요. 죄송해요. 방향감, 위치감, 공간감, 중량감이 있다. 무게감이죠. 이거를 상관 요소라고 해요. 다음은 구조 요소로, 구조 요소는 3차원 형태, 그러니까 입체 형태죠. 입체 형태의 기하학적 구성 요소로 그 3차원을 이루고 있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꼭지점, 모서리, 면 등의 기하학적 육면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구조 요소까지 우리가 조형 요소 알아봤습니다. 너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왜 이런 거를 우린 대학교 2학년인데 얘기 하나 하지만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서피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모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조형 요소를 했으니까 조형 원리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막 애써 물어봐서 대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다 표현해놨어요. 역시 1학년 때 뭐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수업 다 해주셨겠죠. 근데 거듭 말씀드린 이유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형 요소를 유사하게 보이게 하는 원리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그 처음에 봤을 때 레시피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조형 요소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조형 요소를 서로 달라 보이게 하는 원리. 그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통일, 반복, 조화, 리듬, 점이, 대치는 그것들을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언가 반복하고 리드미컬하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감 있게 같아 보이는 거고, 달라 보이게 하는 건 키워드 자체에서도 딱 느껴지죠. 변화, 대비, 강조, 긴장, 변형, 착시, 동세에 해당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는 뭐 알고 있지만 이거죠. 유사하게 보이게 하는 원리. 그게 오늘 3차시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유사하게 보이는 원리 중에 통일성. 디자인 요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어서 보는 이가 그것 전체가 비슷해 보여서 바라보는 이가 조화, 일치, 일관성 등을 느끼는데, 이때 이러한 유사성, 통일성, 이런 것들을, 유사성, 비슷해 보이는 걸 통일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 통일성을 유니파이라고 부르죠. 그 시각적 이 통일성을 주는데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이 게슈탈트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게슈탈트 법칙. 얘기해 볼까요? 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고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게슈탈트 법칙. 게슈탈트란 형태, 형상을 의미하는 독일어예요. 발음 자체에서도 게슈탈트. 독일어 같죠? 여기서의 게슈탈트는 형태 또는 폼이죠. 양식, 패턴이라고. 그리고
부분 요소들이 일정한 관계에 의해 조직된 전체를 뜻한다. 1923년 막스 베르트하이머가 처음으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그 인지 심리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게슈탈트 요인이라고도 하며, 이후 항상 그걸 연구하며 그 다음 그걸 대를 이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볼프강 퀼러, 쿨트 코프카 등이 이 연구를 통해 인간이 형태를 지각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적인 걸 우리가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죠. 형태를 지각하는 방법, 느끼고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게슈탈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통폐합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토대로 우리 스스로가 완성되지 않는 것을, 그 오픈된 형태를 닫힌 클로즈한 형태로 닫아서 인지하죠. 우리 뇌가.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면 원도 삼각형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숙한 형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이지 않는 선을 이어서, 여기 이렇게 선을 이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어 선을 이어서 어떻게 해요? 삼각형으로 인지하죠. 그리고 이 꺽쇠 부분, 이 꺽쇠가 삼각형의 모서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밑에 어두운 삼각형 위에 밝은 삼각형, 꼭지 부분에 세 개의 원이 이렇게 된 걸로 우리 뇌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통일감을 얻어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면, 뒤에 면, 여기를 꺾어줘서 삼각형의 끝을 마무리하는, 이게 바로 통폐합의 법칙이죠. 닫아주는 거죠. 열려있는 면들을 연결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무수히 많은 디자인에 응용이 됐어요. 물론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이 게슈탈트 법칙이 적용돼서 실제 디자인 사례에 적용된 게 무수히 많거든요. 그 사례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서피스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도 응용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사성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비슷한 것들끼리 그룹 지어서 하나의 패턴으로 보려는 경향. 누가? 우리 뇌가. 이러한 유사성은 어떤 형태나 색깔이나, 지금 여기선 색은 없어요. 크기, 밝기 등 여기서 존재하는 건 형태죠. 형태. 이거에 따라 따르게 되죠. 비슷한 형태끼리 묶어서 패턴으로 보려는 거죠. 이걸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로 보는 사람 있을까요? 그룹 지쳐. 이렇게 한 줄은 동그라미고 이렇게 한 줄은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사각형, 동그라미, 사각형, 동그라미, 사각형이 줄을 지어 있는 패턴이구나. 백화점이나 상점에 들렸는데 직원들이 동일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얼굴은 다르게 생겼지만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이죠. 교복도 마찬가지죠. 그게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입힌 거예요. 일체감, 통일감, 다 같은 원리예요. 멀리서 보면 교복 입고 다 서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까이서 봐야 다른 얼굴 때문에 달리 보이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디자인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근접성의 법칙. 시 공간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함께 집단화해서 뭉쳐서 같이 보는 거.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가까이 있는 시각적 요소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소들보다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연관져서 덩어리로 그룹 짓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이보다는.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근접성의 법칙이죠. 옆에 있는 것들끼리 뭉쳐 보이는 거야. 뭉쳐서 그룹 짓는 거야. 다음에 연속성의 법칙이에요. 요소들이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함께 묶여 지각된다는 원리. 우리 뇌는 급격한 걸 변화를 싫어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급격한 움직임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고 해요. 가능한 한 우리 뇌는 선의 부드러운 연속성을 추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드러운 연속을 따라 함께 사물을 묶어서 지각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휙 이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난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확 변화되는 게 좋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디자인에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게 되죠. 이 원리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움직임에까지 적용된다. 그래서 왜 노래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가 점점 클라이막스 이게 있잖아요. 계속 처음부터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물론 그런 다이나믹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승전결 없이 그렇게 흐름이 가다 보면 정신산만해서 그 음악은 소음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꼭 음악에만 우리 뇌와 연결시켜서 지각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음악, 미술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모든 원리, 모든 사물에 다 적용되고 그것들을 인지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는 거죠. 뇌의 움직임이니까. 단순성의 법칙이에요. 오륜기가 보이죠? 이 오륜기를 보면서 여긴 도대체 면이 몇 개야? 이렇게 하나, 다원 하나, 은행나무 모임 면 하나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냥 3개의 원 위에 2개의 원이 엮인 거구나. 5개의 원이 모여있구나라고 인지하죠. 자동차 아우디 엠블럼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가 모여있어요. 그냥 동그라미 4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구나.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너무 복잡해서 정신산만해.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통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통일성. 유니파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조형 요소를 유사하게 보이는 원리 반복이 있어요. 반복. 뭔가 계속 여러 번 아주 많이 또 반복이란 특정한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서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게 하는 원리죠. 다른 것들인데 비슷하게 계속 같은 움직임이 있다 보면 유사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뭐가 보여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느끼세요? 사람이라고 느끼세요? 늑대라고 느끼세요? 늑대라고 느낄 거예요. 뭔가 동물 같죠? 근데 여기에는 눈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사람의 눈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이목구비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늑대 눈이 반복됨으로 이 사람 눈도 늑대 눈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걸 늑대라고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이 눈을 반복시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게 되게 도드라지게 강조되기 때문에 늑대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건 어때요? 이걸 보면서 하나의 작품,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지죠. 다 다르게 보이나요? 다 달라요. 초록색에 뭔가 줄무늬가 들어가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여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거 뭐가 있어요? 눈이라는 이미지예요. 이 눈의 이미지 때문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색감도 다르고
표현되는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유사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한 사람 작품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 개를 할 때 그게 같은 묶음이라면 같은 요소들을 반복해서 쓰이곤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복이 예예요. 동그라미들이 계속 겹쳐요. 근데 그 동그라미 크기들은 다 달라요. 근데 어때요? 원이라는 걸로 집약되죠. 정리가 되죠. 뭔가 원을 이용해서 표현한 방법. 그러면서 산만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것들이 약간 투명도를 줘서 겨루 겹쳐가지고 강하게 부딪히는 면이 없다 보니까 유사 색깔끼리 뭉쳐있죠. 같은 빨간색, 핑크색, 아니 파란색, 핑크색이 모여서 보라까지 합성돼서 나오는 색깔까지 해서 자연스러운 색깔의 흐름, 그 다음에 똑같은 조형 요소 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되게 많은 면이 겹쳐도 유사해 보이는 거예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홈페이지예요. 뭘 반복했어요? 노란색 프레임, 노란색 라인을 반복해서 전체적인 이 반복으로 인해서 이게 한 사이트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메인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다 다른 자연물의 이미지가 있는데 노란색 액자 프레임을 써주고 노란색 바를 써주고 노란색으로 강조해줌에 따라 전체적으로 유사해 보이죠. 한 사이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보이죠. 다음은 오늘 수업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조화예요. 하모니. 다양성을 지닌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효과적인 원리 중 다양한 것들이 통일감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원리가 바로 조화, 하모니죠. 조화란 비슷한 요소들을 배치하거나 결합하는 방법으로 이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 않고 각 요소가 통일된 전체로서 효과를 발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화는 전체적인 질서를 잡아주며 통일성을 부여하는 거죠. 시각적인 조합뿐 아니라 병과 병마개처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어울리게 하는 그 경우를 기능조화라고 하고, 비둘기가 올리브가지를 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연상작용에 의해 어울리게 된 경우를 연상조화라고 하죠. 자, 위에요. 이 몬드리안의 그림은 바둑판을 닮았지만 얘보단 어때요? 훨씬 얘가 재밌어 보이죠. 크기의 다양성과 이 굵고 검은 선의 미묘한 굵기 변화, 그리고 수평선 등의 다양한 이 모양이 얘보단 흥미를 줘요. 하지만 조화를 이루죠. 공통된 선의 두께가 얘를 통일감 있게 있어 보이게 하잖아요. 만약 이 선의 색깔도 다 다르고 굵기도 다 틀렸다면 조금 산만해 보였겠지만, 그리고 이 크기 비례들이 적절하게 황금 비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더욱 잘 보이겠죠. 그렇게 얘는 규칙적이긴 하나 얘만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미는 없지만 얘는 다 다른 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여. 면 분할이 잘 된 거죠. 다음은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라는 팝아트 작품이에요. 팝아트의 고전으로 콜라주 작품답게 다양한 이미지를 배치해 놨죠. 우선 가장 시선을 끄는 건 누드의 남녀예요. 좌우 배치.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산만해 보이지 않고 뭔가,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보이죠. 뭐냐면, 그리고 이들을 흑백 사진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여성미 남성미를 강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일명 전축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음향을 틀던.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TV, 통조림, 추파춥스, 롤리팝까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의 엠블럼, 로고들, 이것들은 이 시대의 대량 소비, 대량 생산되는 그 어, 대량 생산돼서 대량 소비되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거예요. 일명의 뭐예요? 연상조화죠. 아까 비둘기하고 올리브가지, 나뭇가지가 물고 있는 게 연상조화라고 했잖아요. 즉 이 작가가 나타내고 싶었던 건 대량 소비 시대 생산품이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형태는 다를지언정 어울린다는 거죠. 마구마구 많이 만들어내는, 특별하게 희소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찍어내고 저기서도 찍어내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컬러들이 들어가 있지만 옐로우 톤의 분위기로 조화를 이뤘죠. 다 작가가 의도하고 계획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일 원색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강렬한 뭐 옷을 입고 있다던가 뭐 다 튀게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요? 산만해 보이고 뭐 대량 소비 시대 대량 상품 생산품을 표현한 뭐 그런 상품들 사이에 갇혀 있는 인간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걸 느끼기도 전에 그냥 아 뭐야 이러고 말 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조화롭게 표현했다는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러분 작업물을 보면서 아 조화롭지 않아, 색을 통일감을 주자, 너무 산만해 보여, 크기의 통일감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분이 적용한 조형 원리가 조금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물론 제가 컨펌해서 네가 적용한 조형 원리가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소 지루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말해보아라 그러면 잘 말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게 디자인의 조형 작업물에 어떻게 녹아내렸는지 여러분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2주차 수업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3차시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았고 역시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학습 활동표가 첨부될 거예요. 그거 작성하셔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돼요.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